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SSM이 동네 골목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구멍가게들의 생존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청은 SSM의 사업 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은 여전하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바라보는 지방의회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M, 슈퍼마켓으로 인한 갈등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골목까지 SSM을 입점시키면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확장으로 인한 논란과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는 안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송홍철 이사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승현 위원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란 어떤 것이고 또 안산 지역에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 현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SSM이란 말 그대로 슈퍼마켓을 말합니다. 즉 동네 슈퍼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그런 소매점을 이루는 말인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을 대형 할인마트로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매장 면적이 300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이 영업장을 소위 말하는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SSM의 진출 현황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2003년도에 234개, 그리고 2006년도에 294개, 그리고 2008년도에 477개.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약 700여 개의 이런 그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 지역 현황을 보면은, 롯데나 삼성,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기타 대형 종합상가 등을 포함해서 약 29개의 대형 마트가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SSM으로는 지금 3개가 우리 안산 지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안산 지역에 벌써 SSM이 3개가 입점을 해 있고 또 올해까지 700여 개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뭐 가뜩이나 지금 뭐 대형마트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 뭐 거의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인들의 상인들께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피부에 닿는 부분들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있죠.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그 골목을 상권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입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콩나물이랄지 부식 이런 조그맣게 네. 심지어 소주나 라면 이런 걸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것까지 다 골목까지 들어와서 이거 한다면 저희들은 당장 설 자리가 없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중소기업 지원회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그 SM 주변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동네 슈퍼 중소유통업 79%가 그 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되었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SM 입점을 기준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영 지표를 보면 입점 후 일일 평균 매출액이 120만 원에서 85만으로 약 한 34%가 감소하고 일일 평균 고객수도 127명에서 80명으로 36.7%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상가 평균 그 상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낮아져서 한 20% 정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별 부채도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객 수도 줄고 또 매출도 줄고 빚은 늘고 참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다 보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형 슈퍼마켓들과 또 SSM으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될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성정 위원장께서는. 네,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 중소자영업자와 그리고 이 소형 소규모 점포의 그 몰락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대형마트 1개가 생기면은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또 동네 슈퍼의 350여 개가 이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550여 명의 그 실직으로 이어질 정도로 지역 경제는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를 보면은 가장 인천시에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평 종합상가의 경우에 네. 이런 그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인해서 2000년도 이후에 그 약 1,500개에 달하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대형 동네 슈퍼들이 네. 이 매출이 약 한 20에서 30%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인건비조차도 사실 건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또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상가 공실률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도시 역시 이 상가 공실률이 뭐 약 한 25%에서 30%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이런 그 대형마트들의 이 진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사실 그 규모에 비해서 대형마트의 규모에 비해서 고용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이 계산대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그 캐셔라고 하죠. 네. 계산대 정도의 계산하는 직원 정도고 그 외에 이 고용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직원들 역시 이 정규직이 아니라 네. 이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제로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는 것들이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그 경제적 자원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그래서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에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금이 전액 그 지역에 쓰여지거나 그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그 수익금들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일부 세금을 제외하고는 수익금 전액이 본사로 올라간다는 것들이죠. 그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 삼성데스코죠.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계열 회사로서 80%가 영국에 있다는 거죠, 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 역시 이거는 뭐 국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외까지 빠져나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런 그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또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없는데 시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그런 수익금들이 본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뭐 또 안산 지역은 또 유독 이 대형마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현재 입점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 뭐 LG유통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뭐 지금 대형마트로서도 충분히 지역에서 그 돈들을 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SSM까지 진출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대형 매장을 더 이상 지을 만한 공간이 없고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SSM까지 진출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199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체적인 이유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없이 개방이 되다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런 이제 대형마트들이 각 지역에 진출하게 됐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들이 이런 그 대형 유통업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 등 그 투자 가치 대비해서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는 다소 그 대형 할인마트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원거리에 있는 소비자들, 즉 골목 상권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오픈하고 또 소규모 점포보다는 큰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 그 소비자들의 그 욕구 심리를 아마 이용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SSM이나 대형마트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게 한 곳에서 뭐 물건을 살 수 있고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무조건 SSM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송철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좀 반론을 펴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애관상으로는 그게 가격이 저렴하고 뭐 쾌적하고 쇼핑 환경은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당연히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반드시 소비자에게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첫째는 독과점에 대한 폐해 이게 시장 형성이 초창기에는 방리담의 판매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 독과점 양상을 띠게 되면은 자기 마진율 높여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대형마트 보면은 뭐 용량과 성분 이런 걸 속이기 예를 들어서 저희 슈퍼에는 3kg짜리를 판다면은 2.75 내지는 5kg라면 4.75랄지 이렇게 용량을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다르게 예. 표시를 해서 그런 것이 이제 목격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소상인이 몰락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들이 구하는 층이 이제 좀 다르지가 않아요. 네. 큰 거 살 때는 매장으로, 적은 거 살 때는 가게로 오는데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시장 경제 시각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 것은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득도 줄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런 폐해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SSM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조합 차원에서 또 상인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기업이 조그만 슈퍼마켓까지 열어가지고 두부 콩나물까지 이렇게 판다면은 서민들이 바깥을 빼앗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힘없는 중소 상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를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대형 유통점과 우리 중소 구멍가게 공존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상생할 수 있게 인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논의 중인 법안,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이제 법안을 내준다 할지라도, 네. 대형 유통업체에서 무료발식을 확장을 한다면, 저희들은 정부에서 저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 저희들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할인점이 이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할지, 네. 영업 일부 품목을 제한한다 할지, 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시간 규제라는 건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것들을 밤 10시나 이렇게까지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 품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품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품목이라면 이제 저희가 한 5,000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골목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이랄지 이런 거
뭐 식품, 비식품에서 이렇게 네. 그런 걸 이제 제한을 둔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 개선책으로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5일부터죠 SSM 사업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이제 8월 5일부터 그동안 중소기업청 권한이었던 그 사업 조정 권한이 이제 각 시도지사에 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개정 시행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그 각 지자체 즉 뭐 청주랄지 인천이랄지 마산, 부산 이런 지역에서 이 SSM 진출 문제로 굉장한 그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이런 데서 이제 이 발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에서 이런 그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속에서 과연 이런 사업 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왔다고 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과제로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즉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그 조정 권한만 이 지자체에 넘긴다고 해서 정부로서의 어떤 그 할 일을 다했다, 역할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그 결과를 두고 싶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법안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헌법 내지는 뭐 WTO 세계 무역기구 그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WTO 그 규범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그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 규범을 보면은 이 국내의 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당한 규제는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는 이 개정안이 WTO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WTO의 그 가트 협정, 즉 서비스에 관한 일반 무역업종 그 전문 4번째 항을 보면은 이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할 이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 73년부터 4만 명 이상 그 도시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벨기에 심지어는 가까이 일본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및 영업을 규제 또 내지는 이 대형 유통점의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WTO 규정 위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이 SSM에 관한 그 규제를 위해서 뭐 지역 사회에서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우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사회의 조례 제정도 사실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과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승윤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 1건, 그리고, 국회의원 발의안 12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장에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또 의무적으로 이 휴업일수를 지정한다든가 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대규모 유통업과 소위 말하는 중소, 소규모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게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 상황을 보면은 지난 7월 달에 국회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7월 22일 날 이 유통산업발전법 지금 계류되어 있는 발전법을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언론학법 처리 문제와 결부돼서 결국 상임위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된 상태.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속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형마트와 SSM 그 규제는 헌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개정안이 쉽게 처리될 수 있을지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하는 헌법 규정의 위배다라고 보는 것은 소위 그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또는 그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보면은 헌법 119조에 보면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120조에 보면은 지역 경제 육성과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조항을 보더라도 결코 이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제 향후 이 움직임이나 또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9월 14일부터 168회 이 안산시의 임시회가 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금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그 동의를 얻어서 이게 처리가 되면은 이 국회와 그리고 각 정당 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식경제부에 이 건의안을 지금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빨리 처리가 돼야 또 지역에서의 그 SSM 규제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지역 슈퍼마켓 상인들 역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정부나 외부의 사람들에게만 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스스로도 이제 또 자구책 마련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의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DJ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DJ로 하면서 신청곡도 틀어주고 또 다양한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구 노력들을 많이 강구해 나가고 있던데요. 현재 지금 안산 지역의 이 슈퍼마켓 조합이라든지 지역 상인들 이런 그 자구책을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안산에는 조그만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공동 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맣게 물류 창고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물류센터 건립이 된다면 더 많은 영세 상인들이 활발한 공동 구매 사업을 통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지금 안산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기타 친절 같은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 마인드를 고치하는 등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업 조정 제도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SMSM 출점을 막아내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안산시 의회에 이제 부탁을 해서 SMSM 출점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또 건의를 하고, 네. 대외적으로 과제들은 저희 상급기관인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더불어서 이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산조합도 열심히 할 거고요. 예. 나름대로 또 자구책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례 건의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통과가 된다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물류센터 건립 얘기가 나왔는데 물류센터 건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주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안산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 얘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류센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동네 슈퍼에서 이 어떤 상품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단계의 그 유통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그런 만큼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그 증가된 비용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형 할인마트를 찾게 된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그동안 약 5단계에 걸쳐서 이 유통이 되던 부분들이 3단계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유통 단계를 줄이면은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지고 저렴해진 만큼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우리 영세 이 점포는 물론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물류창고는 하여튼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또 의회 차원에서 그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인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활동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행히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이 상위법,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법 개정이 늦어진다라면은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유통업, 즉 대형 유통업 또 중소형 유통업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이런 모든 이 부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조례를 별도로 또 검토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송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즉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품질이 좋고 또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를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대형마트나 SSM 이런 이 마트들을 무조건적으로 입점을 반대하거나 또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상생하는 또 서로가 충족시키는 필요하다면은 이 대형 유통업체, 소상공인연합회 또 내지는 소비자 이런 들이 총망라해서 어떤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세계적인 또 경제난 조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이런 SSM까지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 중소 영세 상인들의 설 자리는 더더군다나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시고 자구책도 좀 강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지역의 우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SSM의 확대로 인한 중소 영세 상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생을 위한 해법 찾기에 경제 주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한빛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